그래서 1, 2억 원대를 꼭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 있고 투자처로도 굉장히 좋은데 젊은 사람들한테 또 직장인들한테 또는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서 2040 서울 플랜의 핵심은 뭐 6가지 공간에 대한 계획 방안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저한테 인상적인 거는 2가지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역세권 도장 깨기의 저자 문현웅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역세권 도장 깨기 저자 문현웅입니다. 예, 경매 투자자이고요. 네. 예, 부동산 한 지는 한 20년 됐습니다. 아, 오래 하셨네요. 예, 꽤 됐죠. 예, 나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개 부동산 투자 법인을 예, 운영하고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강의는 여러 곳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서 투자랑 강의랑 같이 병행해서 지금 이렇게 꾸준히 부동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부동산으로 최근에 이제 부를 일구신 분들이 많긴 한데 네네. 좀 투자 기간이 짧으신 분들이 주로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은 네네. 상승기에 이제 어떻게 본다면 타이밍 잠마켓 들어와서 네. 그렇게 이제 부를 일구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저자님 같은 경우에는 20년 정도 네네. 부동산을 거의 한 2사이클, 3사이클은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한 상승기하고 하락기를 좀 경험해서 좀 보이는 건 있죠. 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제가. 네네네. 그래서 저자님 모시고 네네. 지금 상황에서 또 투자할 만한, 또 장기적으로 볼 만한 네네. 그런 또 부동산이 무엇이 있는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역세권인데 주로 이제 서울의 모든 역세권 네네. 중심으로 이제 책에서 다루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중에서 망설임 없이 제일 네. 먼저 소개할 지역으로 예. 성수동, 뭐 성수역, 네네. 뚝섬역, 서울숲역이죠. 네네. 꼽으셨는데 그 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볍게 말씀드리면 네. 발전 가능성하고 가격 접근성입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는 네. 성수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네.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좋거든요. 이미 그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서울시에서 대지를 조성해서 서울숲하고 그다음에 대리마크로처럼 그리고 트리마지처럼 이렇게 고급 아파트가 있고 네. 옛날에 성수동이 중공업 지역이었었는데 여기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공업지들이 이전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성지가 됐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 있고 투자처로도 굉장히 좋은데 그 직장인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일구면서 주거 수요도 좋고 그 다음에 공장들 같은 경우가 이전하면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아주 찾아보기 힘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불구하고 가격 접근성도 좋아서 젊은 사람들한테 또 직장인들한테 또는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서 한강변하고 인접하고 있고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보니까 뭐 연예인들도 주목하고 있는 동네다 그런 말도 있던데. 네네네. 네. 우선 네. 강남이 제일 가깝죠. 맞은편이 청담동 지역이고 강남의 대체 주거지로서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수요가 있는 곳이기도 해서 요즘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주거의 편의성보다도 어떤 기능적인 독특함이라든가 문화, 컬처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 부동산이 좋으려면 또 학군도 뭐 좋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 성수동이 네. 준주거지에다가 네. 아니 준공업지에다가 네. 만든 곳이라서 좀 학군에 있어서는 열악한데 그 부분을 능가해서 다른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과 한강변하고 같이 어울려서 강남 인접해가지고 아주 멋들어진 곳이죠. 알겠습니다. 뭐 성수역 좋은 건 이제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마포 공덕 쪽에서는 비주거지 투자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주거지라고 한다면 약간 좀 뭐 상권 오피스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면 마포 공덕인데요. 그 서울은 항상 개발을 할 적에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2040 서울 도시 플랜도 있고 과거 2030 도시 플랜도 있는데 항상 재밌게도 광화문, 여의도, 강남 3대 축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강남이 훨씬 좋고 그렇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광화문, 여의도, 강남을 같이 발전시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재밌는 데가 어디냐면은 용산구하고 마포구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네. 자연스럽게 마포구의 상권 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피스라든가 그래서 주거지뿐만 아니라 이 업무지구 가운데 있는 곳으로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건물 투자도 좋고, 예, 그리고 그 마포역에서 공동역까지 이루는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가치도 좋고 월세도 좋고 항상 사무실 수요도 좋습니다. 예. 확실히 좀 약간 좀 직장인들이 거주할 만한 네네. 그리고 주거용 투자 수익처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주거용 규제가 과거 정권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심했잖아요. 반면에 업무용이라든가 상업용 투자처로서도 좋은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마포 공동 말씀하시면서 용산도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네네. 의외로 그 용산이랑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에서 약간 좀 뒷부분에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이건 오해하실까봐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역세권 도장 깨기 책 2편이 좀 메인입니다. 2편이 메인인데 맞습니다. 제가 그 10편 부분에 용산하고 이촌을 냈는데요. 그건 다른 이유는 없고요. 원래 책의 의도가 서울 전역의 역세권이 다 소중합니다. 곳곳이 다 소중하고 그러는데 책의 기획 의도가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보면서 또 그리고 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주변에 그리고 또 지하철 역 주변에 투자는 항상 호황 때는 많이 올라주고 불황 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을 썼는데 꼭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재밌게 쓰다 보니까 하는데 역시 용산과 이촌동은 최상급지에 속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책의 배열상 그리고 제가 유튜브 부동산 강사 현 채널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할까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10번 정도로 같이 다른 건 없고요. 역시 용산은 최상급지에 속하죠.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약간 좀 투자가 잘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책의 순서는 그냥 제가 편의상으로 한 거고 솔직히 저는 지하철역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다 쓰고 싶었어요. 다 쓰고 싶었는데 2편을 기대해 많이 좀 사주시면 뭐 2편에서도 좀 2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기도 했는데 우선은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만한 곳이다라는 곳을 언급했고 이 책의 순서가 투자 우열의 순서는 아닙니다. 우열의 순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쓰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중에서 몇 개를 딱 해야 되는지 콕 집어주는 걸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신분당선 그걸 약간 좀 대장주 약간 그런 관점에서 꼽아주셨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외에 또 지하철 노선 중에서 주목할 만한 노선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신분당선은 역시 부동산에서 불변의 진리는 지금 현재 강남 접근성이죠. 강남 접근성이래 가지고 그러는데 뭐랄까 역시 지금 전반적인 투자가 경기 북부보다는 경기 남부 쪽으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거지도 그런 쪽에서 많이 좋은 쪽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경기 남부는 단점이 뭐였냐면 강남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용소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었어도 조금 많이 용인 지역도 좋은 평가를 못 받았었는데 역시 신분당선이 경기 남부 지역을 강남하고 신속하게 연결하죠. 반면에 그러니까 지역적인 좀 어떻게 보면 운명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일산 같은 경우는 강남하고 아무리 빨리 연결하려고 해도 지하철로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잘 맞아졌는데 경기 남부 지역에 좀 집중적인 뭐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전자라든가 기타 시설들이 잘 위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분당선이라 해서 강남역까지 신속하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노선 쪽이 다 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상승세가 아주 좋았죠. 반면에 뭐 지하철 노선을 주목할 걸 한 언급을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선은 지하철 2호선이죠. 2호선이요? 2호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노선이 서울을 분석을 할 때 광화문, 여의도, 강남 쪽을 보면 되는데 잘 연결한 이 세 군데를 잘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는데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선은 강남을 연결하는 2호선이지만 좀 주목하고 좀 볼 노선은 지하철 한 9호선이 아닐까. 뭐 다른 뭐 거기 가치가 좋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여의도도 연결하고 강남도 연결하고 미사도 연결하고 향후 제4차 국도 철도망 구축에 의하면 네. 저 왕숙지구까지 네. 3기 신도시까지 연결하게 돼 있어가지고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고 있고 또 특히 강서구 쪽에 보면 마곡도 생기고 네. 그다음에 등촌동 가양동 쪽에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연결하는 재미있는 노선이어서 또 더 서부 쪽으로 가게 되면 인천이나 김포 쪽으로도 연결을 원하기 때문에 좀 살펴보는데 어찌됐든 저는 뭐 지하철 다 좋아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다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 약간 예. 투자 가치를 본다면은 네. 제가 들어보니까 약간 9호선이 예. 좀 나중에 좀 많이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가능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역시 투자 가치는 2호선 라인이고요. 아, 2호선 네. 라인 쪽이 역시 좋은데 네. 9호선 라인은 다양한 주거지라든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좀 저렴한 지역도 있고 비싼 지역도 있고 또 앞으로 왕숙같이 좋아질 지역도 연결하는 쭉 긴 노선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냥 언급해봤습니다. 점점 또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네.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2040 서울 플랜 이런 것들 네. 이제 발표를 했죠. 네. 여기에 따라서 주목할 만한 네. 알짜배기 역세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일까요? 2040 서울 플랜의 핵심은 네. 뭐 6가지 이 공간에 대한 계획 방안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저한테 인상적인 거는 2가지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보행 일상권이라 해가지고 서울을 다핵화로 개발시킵니다. 다핵화로 개발시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화문, 그 다음에 여의도, 강남이었었는데 네. 이 세 군데는 주거, 일자리, 문화가 잘 공존하거든요. 네. 그것을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은평구나 도봉구는 주거 기능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를 보완해서 각각의 다핵화를 만드는 거 하나. 그다음에 역시 오세훈 시장님은 한강 개발 좋아하죠. 그래서 한강을 지금처럼 이렇게 운동하는 공간을 더 넘어서 왜 싱가포르 보면은 이렇게 배가 떠다니면서 뭐 문화도 즐길 수 있고 그런 네.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는 따르게 뭐 알짜기 역세권 한두 개를 꼽는 게 아니라 저는 꼽는다 하게 되면 한강변 쪽으로 역시 여의도, 그 다음에 뭐 이촌이라든가 옥수라든가 성수에 한강변 라인에 있는 역세권을 좀 더 주목해서 향후 어떻게 바뀔까 저도 궁금합니다. 역시 기승전 약간 한강변 그쪽에 투자 가치가 오세훈 시장이 워낙 좋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3040, 네. 30대, 40대 직장인이 1, 2억 원으로 역세권 내 집 마련을 할 때 좀 추천할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요 질문이 1, 2억 원의 절대값인지 아니면 투자 자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1, 2억 원의 절대값으로 마련할 집은 서울에는 거의 없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근데 어차피 수도권 중심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1, 2억 대는 방법이 없이 인천 쪽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인천의 특징이 뭐냐면은 서울하고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로 좀 이점이 있죠. 그래서 1, 2억 원대를 꼭 꼽으라고 한다면 그 임학역과 계양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좋을 수 있겠죠. 서울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대장지구하고 그 다음에 계양 신도시라 해서 3기 신도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신도시가 뭐 옛날에 같으면 김포공항에 가까워가지고 좀 저평가 받았던 지역인데 3기 신도시도 예정돼 있고 그래서 주변이 많이 깔끔해질 것 같기도 하고 절대값으로는 1, 2억은 뭐 그 정도가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역세권의 기준을 주요 일자리 지구에서 한 40분 정도로 잡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무조건 가까우면 좋죠. 그러니까는 서울하고 경기권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분석 방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분석하시면 좋아요. 서울 쪽은 아까 말씀드린 광화문, 여의도, 강남,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은 제일 좋은 판교 테크노밸리죠. 이 축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가장 좋은 건 파리 가면 좋겠죠. 그렇죠. 파리 가면 좋긴 좋은데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단순한 노동의 일자리보다도 시간, 그 다음에 워라밸, 젊으신 분들이 어떤 그런 쪽을 더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가고 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서 좀 멀어지게 되면 주거지를 좀 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는 그 업무 지구에서 너무 멀어진다 그러면은 그 안에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좀 매매도 하고 좀 투자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그 밖으로 가게 되면은 좀 투자에서 좀 벗어지거나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정답은 제가 그랬죠. 일자리에서 좀 가까울수록 좋긴 하겠지만 이 범위 40분 내로
그 왕복으로 따지게 되면 한 80분 정도 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좀 이탈하는 경향이라든가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 신설 역세권 투자의 경우에는 네. 들어가야 할 타이밍이 있다고요? 네. 예. 제가 좀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면 예, 좀 쉽게 말하면 착공 전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예, 제가 사례를 좀 들어보면 네. 그 8호선 연장선 별내선이라고 있습니다. 네. 8호선이 암사역에서 별내까지 예, 이어지는 게 있고 네. 그랬는데 이게 누구나 다 한다는 건 이제 공사가 들어간다는 거 알았는데 착공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리라든가 이런 쪽에 지하철이 놓이는 역사 주변의 아파트들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또한 마찬가지로 네. 그 GTX역도 마찬가지로 GTX가 한 2018년 이후에 착공 이제 예비 타당성 통과가 되고 19년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갔는데 그 착공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일산 운정이라든가 킨텍스에 대한 신규 아파트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았어요. 예. 그런데 착공을 하고 나니까는 정말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신설 역세권을 놓고 봤을 때 좀 착공 전에 진입을 하는 게 좀 수익 면에서도 가장 크게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약간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네. 착공 전이라고 하면은 네네. 약간 좀 애매하잖아요. 이를테면은 착공 전이라고 해서 네. 딱 들어갔는데 네. 착공까지 뭔가 약간 좀 불확실성, 네네네. 약간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네네. 부분은 좀 감수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어느 정도 그건 감수하는데요. 네. 항상 그 지하철 어느 노선이든 그 예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공사 완료 기간이 착공부터 5년을 잡고 있거든요. GTX나 네. 대부분의 역사가 그랬는데 통상 이렇게 사안들을 보면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뭐 지자체나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데 물론 맞죠. 물론 이렇게 어떤 보면은 지연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있는데 어찌됐든 좀 꾸준하게 그 지하철 노선을 관찰하면서 이 시기에 어느 정도 착공이 들어가는가. 그래서 정확히 착공의 전에 타임을 순간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노선을 계속 체크하고 있으면은 기사라든가 이런 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착공 전에를 들어가는 것이 어찌됐든 간에 수익률 면에서는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그런 좀 이슈라든지 언제 들어가는지 예, 그거는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방법이 예, 그렇죠. 왜 그러면은 좀 어느 노선이 내 주변에 관심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인덕원 동탄선 같은 경우도 인덕원에서 동탄역까지 이어지는 좋은 노선인데 이것도 항상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계속 체크하고 좀 계속 확인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긴 합니다. 예. 사실 또 그렇게 해야지 좋은 네네, 거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고 예, 그렇죠. 그냥 말이 안 막연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어느 정도의 네. 공부는 필요하고 네. 예,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관찰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예. 역세권 투자는 손품이 아니라 발품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네. 무슨 뜻인가요? 이거? 네. 가봐야 돼요. 가봐야 돼요. 네네. 가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금 부동산 20년 했는데요. 네. 20년 했는데 좀 이런 편 뭐하지만 저는 꼭 가봐요. 예, 꼭 가보고 한 단지도 저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네. 예, 이제 물건이 나올 때마다 가보겠지만 20번을 가든 몇십 번을 가든 그때마다 느낌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단지에서부터 역까지 걸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는 안 보이는데 직접 걸어가야지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유해 시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누가 살고 있는지 또 학구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뭐 유해 시설이야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 말고더라도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봐야 돼요. 그리고 또 위치도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평지인 것 같지만 언덕일 수가 있고 그리고 단지도 안에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느낌을 가져봐야 돼요. 느낌을 가져봐야지 동호수에 따라서 살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어떤 거는 뷰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 이렇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가봐야 돼요. 좀 이런 표현 뭐하지만 요즘에 너무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저는 제가 올드한지 모르겠는데 예, 진짜 올드한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을 좋아는 하는데 그 참고는 하되 뭐 지도상으로 참고는 하되 무조건 가봅니다. 저는 어떤 것도 가보고 좀 이런 표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아예 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거의 다 예, 거의 다 들어갔다 보셔도 되고 지식산업센터도 그냥 일단 들어갑니다. 가서 보고 예, 그 안에 재질 그 다음에 주차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봐야 돼요. 예,
봐야지만 그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고 특히 이제 조금 더 많이 돌아다니시면은 좋은 것들을 건질 수도 있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리 온라인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네. 확실히 그 오프라인으로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 현장에 나가시고요. 부동산 하는 사람은 현장을 게을리하면 이건 야단 맞아야 돼요. 예, 진짜로. 예, 그래서 네. 정말 다니고 그래야지. 근데 웃긴 건 뭐냐? 거기 한 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황기 때 가보는 것과 불황기 때 가보면 전혀 달라요, 느낌이. 사람들에 대한 느낌. 호황기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약간 경기도 신도시가 조금 가격이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느 신도시를 말하지 않겠지만 호황기 때 가면 다 좋아요. 근데 가면은 단점이 보여요. 예, 그래서 불황기 때 가면은 그 좋던 것들이 다 단점이 되고 그래가지고 예, 가봐야 돼요. 이거는 손품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각자 그거지만 인터넷을 참고를 하되 반드시 현장을 돌고 또 부동산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 현장에 가는 걸 게을리하는 순간 안 돼요. 예,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장에 가서 당연히 예. 발품 좀 많이 예. 팔아보고 예. 그게 예. 막 스트레스면 사실 부동산 투자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네. 아니 뭐 사실 저도 강의하는 게 이게 인터뷰하는 게 처음이라서 네네네. 좀 세련되지 못했는데 네. 절대 안 돼요. 예, 절대 안 되고 제가 20년 동안 했던 일이 거의 뭐 한 달에 뭐 제가 강의를 한 10년 정도 했었었는데 네네. 강의하기 전에는 한 달에 한 20일은 서울 경기를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예. 사든 안 사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렇죠. 그 속에서 내가 투자처가 생기는 거지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세권은 사실 되게 좋은 매물이잖아요. 네네. 대부분. 그래서 가격이 일반적으로 좀 높거든요. 네. 근데 약간 좀 이 가격 이상이면 좀 안 된다. 약간 그런 기준이 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네. 딱히 그런 건 아닌데요. 역세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흐름을 타요. 예, 흐름을 타는데 네. 만약에 불황이라 그러면 떨어지겠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 경기도 상승 시장에서의 사례가 역세권 주변은 3배가 올랐어요. 예. 그 좀 사례를 예를 들어 드리면 수인 분당선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네. 분당선이라고 했는데 네. 신갈역, 구갈역이라고 뭐 유명한 역사는 아닌데 거기가 대표적으로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차이 안 나서 심지어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던 지역인데 뭐 34평 기준으로 한 3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데 이번에 팔고 예, 그래서 예, 좀 다른 표현으로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어떤 가격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렇죠. 또 시간을 늘려버리면 역주변이 항상 좋죠. 예, 그런 건 있는데 역주변은 확실히 예, 불황 때는 좀 적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호황 때는 확실히 올라주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좀 한다면 좀 자본력이 넉넉하신 분들은 좀 일찍 들어가도 되고 좀 나는 좀 기다려 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오르기 시작하면 못 잡아요. 예, 이거는 확실해요. 역세권 주변은 가격이 일단 스타트 받아버리면은 안 돼요. 예, 그거 못 잡을 겁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예, 쉽지 않아요. 예. 그럼 방금 말씀하신 뭐 이를테면은 정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네, 약간 그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이랑 차이가 정말 별로 없을 때. 네네. 그럴 뭐, 때. 근데 네. 그런 시기가 이제 올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예, 그거는 5년 전 일이고 네. 그렇게는 갈 수가 없죠. 네. 다시 신관력, 구관력이 옛날의 가격으로 돌아갈 수는 없긴 하겠지만 이제 상당 부분 일정 지역의 역세권들은 가격이 빠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시기를 좀 지켜보시다가 예,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하는 기간, 나는 여기서 오래 살겠다 하면은 들어가시고 조금 단타로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적절한 시기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시고 해서 어찌됐든 간에 예, 역세권은 상승 때 못 잡으니까 예, 좀 적절한 시기에 예, 들어가시면 되고 또 너무 많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역세권이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